몸에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해열제가 몸에 잘 작용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네. 그런가요? 열이 나면 당연히 해열제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해열제를 써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조금은 나올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열이 나더라도 무조건 열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이 오랫동안 나면 좋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체질이 어떤 것인지, 또는 열이 나는데 어떤 시간에, 예를 들어서 오전이냐 오후냐, 또는 밤만 되면 열이 더 나느냐에 따라서 자세히 나눠서 열을 치료합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해결되지 않던 원인 불명열들이 잘 치료가 됩니다. 이 원인과 체질 그리고 어느 시간에 열이 나는지에 따라서 이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치료 사례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한 번은 교통방송의 모 아나운서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조카가 있는데 지금 5일째 병원에서 고열이 나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잘 나오질 않고 열도 잡히지 않는다고, 이런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냐는 그러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원인을 찾으면, 이때 원인은 한의학적인 원인을 찾으면 당연히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를 데려왔는데 고열이 계속 나니까 아이가 발진이 나서 온몸에 10곳이 그냥 다 핀 거예요. 저런. 아이는 쭉 처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처져가지고 엄마한테 엎혀서 내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부모님의 마음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5일 동안 열병에 시달렸으니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고열도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열이 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상에서 왔느냐 외감에서 이 열이 왔느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체하거나 뭐 먹는 것이 잘못돼서 온 경우를 얘기하죠. 외감이라는 것은 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이것만 알았어도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수장, 말하자면 손바닥에서 열이 나면 이거는 내상에서 오는 겁니다. 먹는 것이 잘못돼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배에서 열이 나면 이거는 외감, 감기에 의해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게 아이 손이라고 그러면, 이게 내 손이면 내 손바닥을 대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내 손등을 갖다 손바닥에다 대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손등을 잴 때도 내 손등을 대는 겁니다. 이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장에 열이 나기 때문에 엄마한테 문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문진을 하셨나요? 처음에 열이 나기 시작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이 아이는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돼서 고열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엄마가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열이 나기 전에 가족 모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워낙 회를 좋아해서 회를 잔뜩 먹고 아이스크림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아주 그냥 저건 탈이 날 텐데 이럴 정도로
너무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저런. 그러고 나서 배가 아프다 그러고 고열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열이 심하니까 이제 큰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마침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 당시에 뇌수막염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수막염을 의심해서 항생제도 투여하고 척수까지 뽑아서 검사를 했으니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원인이 안 나와요. 원인이. 처음에 어떻게 열이 났는지를 정확히 알고서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전달해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겠네요. 네. 근데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약간 체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체가 원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너무 고열이 심하니까 체에서 이렇게 연이 안 되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또 더군다나 그때 뇌수막염이 유행했고, 아니, 이렇게 고열이 심하게 나는데, 체에서도 고열이 납니다. 정말 그 열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납니다.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까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40도 가까운 고열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교사더라고요. 학교도 5일씩이나 빠지면서 아이를 돌보는데 도저히 안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방치료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한의원을 내원하기 위해서 퇴원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애 죽이려고 그러느냐. 애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책임 못 진다. 그랬는데도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애가 연락이 10일 전부터 뱃속이 좀 좋지 않고 속도 약간 쓰리고 먹으면 약간씩 토하는 정도의 증상들 이런 게 반복됐고 이때부터 열이 약간씩 났는데 어떠한 해열제도 잘 듣지를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장의 열이 나는지 수배의 열이 나는지를 알고 이것은 수장의 열이 나니까 먹는 거에 의해서 왔다는 것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치료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열이 나건 감기로 콧물이 나건 잠을 잘 안 자건 자다가 보채건 사관을 따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네 군데를 침을 놓고 침을 놔도요 애가 울지도 않아요. 어머나 얼마나 너무 아픈 치료를 받고 척추에서 주사기를 빼내기도 했는데 그까지 침 뭐 조금만 들어가는 거 뭐 울지도 않아요 애가. 근데 침을 정성스럽게 놓고 수기를 한 다음에 빼니까 애가 애 본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가면서 다니면서 놀라고 그러고. 그래 빨리 이양산이라는 약을 세첩을 달이라 그랬어요. 이 이양산이 무슨 약이냐면 너무 찬 것을 많이 먹거나 회도 찬 거죠. 또 아이스크림도 찬 거죠. 이런 걸 먹고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고열이 날 때 쓰는 약이에요. 이것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세첩 빨리 데려라. 응급으로 데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이니까 애가 약이 맛있다는 거예요. 잘 맞은 거죠. 이후로 고열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제는 탈이 나버렸어요. 학교를 일주일이나 빠지고 애를 밤새워서 간호하느냐고 긴장을 하고 고생을 하니까 엄마가 이제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제 엄마를 고치러 왔어요. 어떻게? 그래, 애는 다 낫다는 거예요, 이제. 애 얘기 쑥 들어갔어. 이제 엄마가 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은 사실이에요. 네. 그냥 사관만 넣고 이양산 세첩을 썼는데
일주일을 입원해서 고열이 치료되지 않던 것이 치료됐더라. 뇌수막염이 의심돼서 척수까지 뽑아서 검사할 정도였는데 이 한약 몇 첩을 먹고서 치료가 되니까 부모님께서 어찌 보면 조금 허무하셨을 것 같아요. 뭐 허무한 것보다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왜 그러냐면 한 방에 와서 정성스럽게 침 맞고 약을 썼는데 안 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것이죠. 어려운 병일수록 가장 기본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너무 질에 겁을 먹으면 고열이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점이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손바닥에서 열이 나느냐, 손등에서 열이 나느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제 손자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외감이냐, 내상이냐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병의 원인 중에 많은 것이 이 외감과 내상이에요. 정말로 이상한 병명을 붙이는 것도 다 거의 보면 외감 아니면 내상입니다. 이 간단한 것만 엄마가 알았으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고열 나는 거 하나 못 고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병이 왔고 이 병을 어떻게 하니까 치료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못 고칠 수도 있죠. 또 임시 치료약도 있고요. 고열이 나더라도 내상에서 왔다. 즉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돼서 왔다는 것. 이것이 원인이냐 또는 외감, 즉 감기에서 왔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놓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열이 난다는 하나의 증상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감기가 원인이었는지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아이는 내원했을 때 축 처져서 내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증상으로도 내상과 외감을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아기가 축 처져서 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외감일 때는요, 고열이 나면서 외감일 때는요, 사기가 유효, 사기가 막 성하기 때문에요, 힘이 나요, 오히려. 열이 나는데도요. 근데 내상에서 왔을 때는요, 먹는 거에 의해서 왔을 때는요, 정신도 흐려지고요. 또 나른하고, 기력이 약하고, 피곤하고 늘어져요. 그게 이해가 축 늘어졌던 거예요. 이 애가 병원에서 못 고치고 한의원에 내려원했을 때도 축 늘어져서 내어낸 것이 바로 내상이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병이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하는 경우도 보면 너무 먹어서 피곤한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는 보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순환되게 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해주어야 피곤이 없어지는 겁니다. 피곤할 때 일반적으로 보약을 쓰잖아요. 네. 이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약이 보약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몸이 피곤하다고 호소할 때는 물론 보약을 투여하죠. 그러나 내상에서 먹는 것이 잘못돼서 먹는 섭생이 잘못돼서 피곤한 경우에는 보약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한 번은 식적소라 그래서 먹는 것이 너무 과해서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모영소탕, 이 약이 뭐냐, 식적소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아무리 기침약을 써도 안 낫는데 이 약을 쓰면 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약을 지어줬더니 기침만 낫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피로가 없어지는 경험을 처음 했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먹는 거에 의해서 피곤하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죠. 사실 이 약은 보약이 아니라 식적, 먹는 것이 잘못된, 쌓여서 오는 그런 기침을 없애는 약인데
이 약을 쓰니까 보약보다 더 좋은, 더 좋게 효과가 나더라. 피곤이 싹 없어지더라. 몸이 개운해더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흐릿하고 나른하며 기력이 약하고 피곤해하고 늘어지는 경우에는 먹는 것에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한 한의서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피곤하다고 무조건 보약이나 뭐 인삼, 녹용을 복용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겠네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피곤하다고 문석건 인삼 막 데려 먹는 사람 있어요. 또 홍삼 막 데려 먹는 사람 있어요. 뭐 이것저것 넣어서 막 데려 먹는 사람 있어요. 전혀 효과 안 나죠. 그게 바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약을 쓰는데 왜 간이 나빠져요? 생약인데. 한약은 절대로 간 나빠지거나 콩팥에 부담이 안 갑니다.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먹으면. 내상이나 외감이 있으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주면 피곤이 풀리고 노곤하고 늘어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상과 외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상은 수장에 열이 있고 수배에는 열이 없죠. 외감은 수배에 열이 있고 수장에는 열이 나지 않습니다. 이 꼬마의 경우도 이 간단한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올바른 치료를 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원인 불명열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